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상하이의 제2공장 건설 추진. 연 45만 대 추가 생산.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제2공장을 건설해 연간 45만 대를 추가로 생산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중국증권보가 보도했다. 중국증권보는 테슬라가 1일 상하이 당국에 보낸 서한을 인용, 현재 상하이에 있는 기가팩토리의 인근에 제2공장을 지어 주력 전기차인 모델 3과 모델 Y 등을 생산할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새로운 공장에서 연간 45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 상하이에서 연간 총 1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상하이를 테슬라의 세계 최대 수출 기지로 삼고 궁극적으로는 연간 2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첫 해외 공장이자 중국 내 유일한 생산 시설인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2019년 12월부터 모델 3을 생산한 데 이어 작년부터는 이 공장에서 신형인 모델 Y를 생산하고 있다. 이 상하이 공장은 연간 최대 5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난해 테슬라는 전 세계 생산량 93만 6천 대에 51.7%인 48만 4,130대를 이곳에서 생산해냈다.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 중 32만 1천 대는 중국 내에 공급됐고 나머지 16만 3,130대는 독일과 일본 등 해외로 수출됐다. 미국과 중국 간 정치 외교적 갈등에도 테슬라는 중국 고급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상하이 공장 생산 라인은 평소 이교대로 돌아가지만 최근 상하이 봉쇄로 타격받았다. 3월 28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상하이 봉쇄로 테슬라 공장도 가동이 중단되면서 약 5만 대가량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고 이후 공급망 붕괴로 현재는 일교대 근무만 이뤄진다. 니콜라 투자 소식입니다. 수소 및 전기차 업체 니콜로 1분기 손실 축소 189만 달러 매출 올려. 수소 및 전기차 업체인 니콜라가 1분기 손실 축소와 기대 이상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니콜라 주가는 5일장 개장과 함께 9%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니콜라는 1분기 7,915만 달러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동기는 5,343만 달러 적자였다. 일시적 요인을 제외한 조정 후 주당 순손실은 21센트로 시장 예상치보다 양호했다. 1분기 매출은 189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작년 동기 매출은 제로였다. 니콜라는 올해 300에서 500대의 트랩 배터리 전기 트럭을 생산하고 트레이 수소연료 전지 대형 트럭을 제조, 테스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니콜라의 CEO인 마크 러셀은 지난 1분기 전기 트럭 판매를 시작하는 이정표를 찍었다고 밝혔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포드 베테랑 엔지니어 영입. 애플카 프로젝트 참여. 미국의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 포드의 베테랑 엔지니어가 애플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애플은 빠르면 2025년 자율주행차 출시를 목표로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포드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던 우즈 카셰비치 엔지니어가 애플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우즈 카셰비치는 31년간 포드에서 근무하며 차량 안전 시스템, 엔지니어링 디자인, 차체 인테리어 엔지니어링 등 자동차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 카셰비치는 1991년 처음 포드에 합류해 포드 이스케이프, 익스플로러, 피에스타 등의 차량 개발에 참여했고 전기차 개발도 진행했다. 이전까지 포드의 자동차 안전공학사무소의 글로벌 이사로 근무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녀의 지식을 통해 애플카의 공도 주행과 규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매체는 예전에 애플이 애플카의 테슬라, 웨이모의 차량보다 더 안전하고 주행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백업 시스템을 갖추기를 원한다고 썼다. 애플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외부 완성차 회사들의 인력을 모으고 있었다. 그러나 개발이 길어지고 최근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더그 필드 등 핵심 인원들이 이탈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2021년 9월부터 애플의 전기차 프로젝트는
애플워치를 관장하던 케빈 린치 부사장이 이끌고 있다. 애플카는 오는 2025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개발 문제로 늦어도 2028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알려졌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인텔서 인재 영입. 암 인수 실패 딛고 설계 역량 집중.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인 엔비디아가 인텔의 아키텍처 관리자를 새로 영입하는 등 중앙 처리 장치 설계 및 엔지니어링 팀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CPU와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영국 반도체 기업인 암 인수에 실패하자 개발 중인 CPU 설계에 투자와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WCCF-테크 등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근 인텔의 디자인 관리자인 라피 마롬을 영입했다. 마롬은 인텔의 11세대 프로세서인 타이거 레이크 아키텍처 관리자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회사를 옮김에 따라 엔비디아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시니어 CPU 디렉터를 맡게 된다. 최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는 2020년 암 인수를 통해 CPU와 AP 설계 능력까지 보유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린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규제에 부딪혀 지난 2월 합병에 실패했다. 그러자 데이터 센터용 CPU인 그레이스 등 암 코어 기반의 CPU 설계 확대를 위해 인력 확보 등의 투자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게 업계 해석이다. 외신은 엔비디아는 암 인수를 포기하기 전 이미 이스라엘에서 CPU 설계 및 엔지니어링 팀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아키텍처 인재를 포함한 수백 명의 엔지니어를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네트워킹 및 고성능 컴퓨팅 기술과 함께 연구개발 작업도 수행할 계획이다. 마롬은 기존 경험을 토대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암 기반 프로세서 및 프로세서 기술 설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엔비디아는 지난 3월 인공지능 개발자 콘퍼런스인 GTC 2022에서 새로운 GPU인 H100 GPU와 호퍼 GPU 아키텍처, 그레이스 GPU 슈퍼칩을 공개했다. 반도체 업계에서 경쟁사 인력을 영입하는 것은 관행으로도 꼽히고 있다. 인텔과 AMD, 애플도 정기적으로 경쟁사 주력 제품의 기여자 등을 고용함으로써 인력과 설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마존 투자 소식입니다. 아마존, 월마트 제치고 미국 리테일 시장 1위 올라. 지난 1994년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해 유통의 모든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온 아마존이 지난해 드디어 미국에서 유통 분야 부동의 1위 기업인 월마트를 추월하고 1위에 올랐다. 미국의 지불 결제 분야 전문 매체인 PYMNTS가 최근 아마존과 월마트의 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소비자들의 리테일 부문 총 지출이 5조 5천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 중 아마존은 5,100억 달러로 점유율 9.4%를 차지했다고 공개했다. 부동의 1위였던 월마트는 점유율 8.6%인 4,720억 달러를 기록해 아마존의 0.8%포인트 뒤졌다. 아마존이 월마트를 추월할 수 있었던 결정적 분야는 의류 액세서리와 신발 등 패션 부분이었다. 아마존은 지난해 의류 부문 매출 910억 달러, 14.6% 점유율로 월마트의 410억 달러, 점유율 6.5%를 거의 3배가량 압도했다. 하지만 향후 전망은 썩 밝지 않다.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에서 강점을 활용해 지난 2년 여간 코로나 특수를 누려왔지만 최근 들어 외출이 늘어나면서 매출 감소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비 심리도 얼어붙고 있다. 아마존은 올해 1분기 실적에서 매출 증가율이 3.7%로 둔화하며 38억 4,4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44% 매출 증가율과 81억 달러 이익을 기록했던 지난해 1분기의 실적과 비교하면 거의 패닉 수준의 성적표이다. 2분기 매출 전망도 3에서 7%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패션 전문 매체 어페라 뉴스가 보도했다.